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감축과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시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의혹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지금 설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실 거죠? 네. 예, 능력에 대한 부분도 노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나 경험이 좀 적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노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많이 입증하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님의 한국 여론방송과 리서치 21 사회이사 활동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진영선 씨의 동생인 진영민 씨는 리서치 21에서 2007년 9월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 여론방송에서 2016년까지 격리 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진영민 씨는 진영선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 여론방송을 설립 운영했다고 말해 공동 경영자가 사실상 없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영민 씨 본인은 회사의 격리여서 조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진 씨의 말처럼 한국 여론방송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사실이세요? 네. 예. 그럼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조중식 씨, 이제 이분은 저희 오후에 참고인으로 신청한 분인데 아마 참석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조중식 씨는 2010년 2월부터 폐업 직전까지 리서치 21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가 주주 및 사회이사로 등기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중식 씨의 말대로 조 후보자는 리서치 21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사회이사직을 제안받은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회사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회사 출발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줬었고요. 그 외에 사회이사는 이렇게 등재된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 제가 요 중간에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자료를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저희 증인으로 오실 박규홍 사회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저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마 리서치 21과 한국 여론방송에서 이 사회이사에 대해서 겸직 동의 요청이라는 이제 공문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공문 처리가 2016년 5월부터 돼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보니까 우리 조대엽 후보자와 이 박규용 사회이사라는 분이 1차로다가 사회이사를 한 부분은 몇 년부터 몇 년이시죠? 그 기록상 등재돼 있는 기록상이에요. 2012년부터 15년까지인 거죠? 제가 이번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번에 확인한 건데 예. 기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이런 공문 처리나 행정 처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기 실무진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에 대한 사회이사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하기는 하나 행정 절차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 여론방송의 기술 특허권자로 경영에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진영선 씨와 특허 등록을 공동 명의로 하게 된 당시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여론방송의 진 대표는 우리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과장을 맡을 당시에 학생으로서 알게 됐고요.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여론을 이 방송으로 반영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그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공동 출원하는 걸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체불임금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지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한국 여론방송의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보니까 몇 건의 체불임금과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회이사로 활동한 전력도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된 거는 이 당시에 2건이었고요. 날짜는 2014년 8월 그리고 2015년 3월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보도 보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마 조대호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은 이 한국 여론방송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은 임금체불건과 관련돼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뭐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노사관계에서 임금체불 규모도 대단히 클 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약 1조 4천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돼 있고요. 그 피해자들도 약 한 32만 5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불에 대한 사용주 측의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한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임금체불 관련된 것들을 뭐 입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제도를 훨씬 더 좀 강화하고 체계화해서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